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코피노 활동가이자 양육비 이행 운동을 벌리는 구본창 활동가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먼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팩트 체크이기도 하고요. 예, 예. 유도 7단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 계십니다만은, 예. 필리핀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그 학원 강사를 거쳐서 화곡 대성학원 원장을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 꿈이 그 파이어족, 예. 조기 은퇴인데, 조기 은퇴를 실현하신 분 아닙니까? 48이 은퇴했습니다. 48이요? 예. 예.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그 코피노들을 만나면서, 예, 예. 이제 코피노 활동가로 이제 변신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필리핀의 그 WALK 예. We Love 코피노라는 그 시민단체를 설립하셨죠? 예, 예. 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코피노는 그러니까 한국인 아빠와 예.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다양한 국제 결혼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코피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또 그 아빠에게 버림받지 않은 네네. 그런 아이들은 코피노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 아빠와 네.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났는데 네. 한국인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코피노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코피노로 그렇죠. 보지 않는다. 그런 예. 말씀이죠. 예. 자, 코피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은퇴를 하고서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네.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놀러 오잖아요. 네. 그럼 같이 자주 가던 그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클럽을 같이 갔는데, 막 너무 슬픈 여자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그 여자가 그 클럽의 댄서인데, 네. 평소에 저희가 알았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코피노맘의 아이가 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슬프게 우는데 너무 사연이 딱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코피노맘이 저한테 한국인 아빠의 주소를 주더라고요. 네. 그 아빠를 좀 찾아줄 수 없겠냐고. 근데 스토리가 들어보니까 이 아빠가 그 댄서가 원래는 어학원 강사였어요. 예. 근데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에 유학 왔던 한국인 아빠가 네. 이제 같이 살면서 애를 낳은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겠다, 부모님들한테. 네. 이러면서 가니까 이제 주소를 좀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네.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국제전화나 이런 게 연결이 잘 안 될 때니까. 네. 그 주소를 적어줬다고 하는데 그 주소를 제가 받아보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네. 그걸 믿니 18 코리아 예.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적어줬는데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영 알파벳을 네. 적어줬는데 네. 몰랐는데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그걸 믿니 18 코리아 이렇게 적어주고 갔더라고요. 그게 조롱이잖아요. 조롱이죠. 네. 그런데 이 코피노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한국 주소인 걸로 아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차마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코피노맘한테.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겠다고 했죠. 근데 뭐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네. 찾을 이유도 없었던 게 이미 애가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되게 울컥해갖고 예. 이런 경우에 코피노맘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네.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제가 알고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하고 통화하다가 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니들이 이거 좀 와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필리핀의 치안이 막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네. 현지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무법인의 현지인 그 책임자로 네. 3개월 동안만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냥. 예.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인 아빠한테 버려지는 예. 코피노 수가 뭐 한 4만 명 된다고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요. 네.
5만 명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 7년 전에 추산한 게 네. 5만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겠죠. 네. 그동안 무려 이제 18년째 이 활동을 하시는데, 예, 예. 나쁜 한국인 아빠로부터 이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 막 이들을 폭행도 하시고 예. 혼내주느라 뭐 그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어설프게 혼내주면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반 죽여놔야 보복할 엄두를 못 낸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 과정에서 이 한국인 아빠가 고용한 무슨 조폭들이 막 도끼를 들고 달려들기도 하고 예. 또 뭐 그 짧은 필리핀 무예 예. 그 칼리 안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기도 하고 뭐 예. 그랬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목숨 걸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힘들게 번 사제도 써가시면서 예. 이 일을 하시는 그 내적 동기가 뭡니까? 그 사실 제가 뭐 이걸 갖다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갖고 계속 해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처음에 3개월 하고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3개월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되게 이걸 제가 당장 그만두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3개월만 더 하기로 하고 이제 3개월 연장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돼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뭐 이게 소송이 걸려 있고 소송을 당한 코피노맘이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은 100만 원만 주면은 살인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피노 아빠들이 이 코피노맘들에게 소송을 취하라고 건달을 보내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네. 너무 모양이 빠지더라고요. 네. 모양- 요즘 애들이 모냥 빠진다. 그러죠? 예. 네. 모양 빠지고 가오도 떨어지고 네. 그래갖고 이제 3개월만 더 하자. 네.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만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지속적으로 사명감 갖고 한 게 아니고요. 연장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 뿐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설립하신 이제 WAK 활동가들 예. 말하자면 이제 인건비, 예, 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예, 예. 이게 조달은 안 되고, 예. 사제를 갖다 쓴 것도 한계가 있고. 예. 그래서 뭡니까 이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그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 반군. 예,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입니다만은 예. 이슬람 정부를 세우는 게 그 목표겠죠, 목적이겠죠. 예, 예.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자기들 그 활동 자금을 벌기 위해서 납치를 하는데 외국인과 예, 예. 부자를 납치를 하는데 이 몸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 대화를 해서 예. 말하자면 몸값을 전액을 마련 못했을 경우에 예. 그 돈을 받고 구출하는 인질 예. 구출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용병들하고 같이 예, 예. 총격전도 벌이고 예. 이야 이 위험한 일을 가시면서 좀 긴박했던 순간을 좀 하나 이제 좀 스토리텔링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다나오는요. 네. 수십 년째 내전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반군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은, 정말 민다나오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반군들이 있고, 네. 또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범죄 집단인 그런 이슬람 반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IS가 연계되고 난 뒤로는 네. 얘네가 납치하는 거, 돈 버는 것이 아예 비즈니스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민다나오의 부자들도 납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그걸 돈 받고 구해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다른 업체들이 예, 있군요. 업체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하는데 일단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처음에는 법무법인하고 제 와이프하고 둘이 후원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후원을 했는데 그걸로 운영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법무법인이 발을 빼버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제 와이프는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네. 후원을 끊어버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예, 돈이 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박한 순간이라는 건 사실상 늘 연속되고요. 네. 가장 이제 좀 제가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게, 그 이제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에서 화교 기업 사장이, 중국 화교인데, 그 사장이 납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쪽 반군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금액이 막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족들은 10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주려고 하는데, 네. 이 반군들 입장에서는 뭐 걔네들은 200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200억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협상이 힘들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 구출을 하기로 예. 이제 그래갖고 갔는데, 그 잠보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잠보안가라는 도시에 그 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산에다가 이 반군들이 그 납치한 인질들을 그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억류해 놓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 제보를 받아갖고서 그 산을 갖다 수색을 했어요, 아지트를. 네. 근데 이제 수색을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제 앞에서 WAK 스텝이 총을 맞았습니다. 예. 제 바로 앞에서.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총알을 맞으면은 이렇게 거기만 머리에 구멍만 조그맣게 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요, 이 수박을 갖다가 이 시멘트 바닥에 확 던지면은 확 깨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머리가 깨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서 아주 저하고 친했던 네. 그 스텝인데, 인도네시아 출신의 용병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제 앞에서 머리를 맞아갖고 네. 머리가 산산조각 나는 거를 네. 이제 보고 나서, 네. 그게 지금, 그 총을 구 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서 맞았으니까 예. 저희 다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네. 총을.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지금 이제 거의 한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PTSD라고 그러죠. 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그 WAK 스태프들은 다 그 PTSD 환자입니다. 네. 저도 그 PTSD에 걸렸고요. 네. 네. 그 출동하기 전날 이렇게 한 잔 걸치고 뭐 예.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또 예.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예.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진이 영정사진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이제 작업을 하러 가기 전날 밤에 네. 다 모여서 막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찍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기 전에 사진을 찍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건가 해서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사진을 마지막, 그러니까 작업 가기 전날 밤에 사진을 찍는 이유가 못 따라오면은 그게 영정사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반군이지만 과거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군하고 이 마적들이 막 뒤섞여 있었듯이. 그렇죠. 네. 그 중에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네. 독립군도 있지만 독립을 표방하는 마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이슬람 반군들 중에 네. 그 실제로 범죄 집단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진짜로 그 이슬람 반군들, 그러니까 민다나오의 독립을 외치는 그 반군들만 그 납치를 한다 그러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터무니없는 짓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아부샤야프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네. 반군 중에. 그건 IS랑 손잡은 완전히 그 또라이들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제로 그냥 반군의 활동 자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100% 범죄 집단이죠. 그러니까 마적, 해적 뭐 이런 집단이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그 일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예.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예. 가서 하여튼 상대를 하다 보면은 예. 하여튼 또 위험한 일 겪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면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양육비 소송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법원에서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라 판결을 받았는데 네. 이걸 죽어도 안 줘요. 5년, 6년이 가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 한국의 양육비법으로는 상대방이 안 주려고 작정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더구나 이 코피노 아빠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은 한국의 그 제재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거 하면서 뭐 카지노 쳤고 이런 놈들은 또 나름대로 깡다구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 필리핀의 그 WK 스태프들 행정 직원들이 가서 그 양육비 달라고 의원 맡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갔었고 나중에 제가 민다나오 있을 동안은 이제 다른 그 스태프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싱이나 유도를 했던 뭐 레슬링 했던 이런 친구들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잖아요. 가서 양육비를 달라 네. 라고 말하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죠. 예. 그 걔네들이 절대 주겠습니까? 안 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영업방해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식당을 갖다 크게 하는데 양육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먹고 살만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주는 당연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벤치 굴리는 놈이 안 주는 거예요. 30만 원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필리핀 빈민가 애들 한 12명을 데리고 가요. 네. 각 한국 식당 거기 테이블마다 다 앉힙니다. 한 명씩. 네. 12명을.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아 있으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뭐 와서 저한테 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3, 4일 동안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예. 또 식당 이미지가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는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애들을 갖다 12명 앉혀놓으면은 저한테 막 덤벼들잖아요. 네. 뭐 근데 덤벼드는데 그걸 제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폭력은 안 됩니다.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없이 그냥 응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구 선생님이 그 필리핀 교민사에선 평판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그 교민 사이트 필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교민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예.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거기 필고 교민 사이트에 가면은 제가 코피노들을 그 빙자해서 그 한국 식당이나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이런 데 가서 돈을 갈취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네. 뿐더러 지난번에 그 PD 수첩 취재를 했는데 예. 이게 좀 뭐 오보로 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면서요? 그 PD 수첩에서 한 7년 전에 방송된 건데요. 예. 이제 그 PD 수첩에서 처음에 그 취재했던 목적은 코피노 단체들이 코피노 후원을 갖다가 네. 받아서 그걸 착복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찍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WK는 후원을 받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코피노를 빙자해서 말하자면 소송을 해갖고 그 돈을 뜯어내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취재진, 그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네. 그 취재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후원받은 게 없다, 전혀. 네. 그 다음에 코피노 소송을 하는 것도 이게 후불제 소송이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돈벌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거를 편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터뷰 안 하기로 하고 네. 그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몰카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 PD 수첩에서 몰카로 찍어서 방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몰카로 찍은 방송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불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그런 대화가 그쵸, 아니고 예. 이제 편한 자세로 예, 했고. 예. 담배 피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업계 용어로 이제 야마가 바뀐 건데 예, 예. 뭐 후원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접근했다가 후원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말하자면 이 수입료를 가지고 하여튼 뭐, 예, 착, 예. 뭐 착복한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야마로 바꾼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공익소송이라서 애초에 그 착수 수입료는 없고 예. 결국 돈을 받아냈을 때 수입료를 받는 그런 구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피노 활동가로 활동하시다가 국내 양육비 이행단체하고 결합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배드파더스 이런 예, 예. 그 사이트하고도 같이 활동을 예. 하시고 그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서 유죄 판결 받으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명예훼손을 29건 고소를 당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했는데 예.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네. 2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고유예지만은 이 유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 낙인이 찍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행법에서는 어쨌든 유죄인 거죠. 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게 참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요. 이 얼마나 악법이냐면요. 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또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 또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들은 이걸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피해 입은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형사죄로 다스려버리면, 네. 그러면 결국은 양육비나 뭐 학폭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그냥 억울해도 입 다물고 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이거 구 선생님 케이스는 예. 배드 파사이트의 활동가들은 이제 되게 여성이고 예. 신변 위협 때문에 이제 그 신상을 안 밝히고 활동을 하는데 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면서 유일하게 그 신상이 공개돼 있어서 예, 그 예. 소송을 당했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예. 계속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 양육비 안 주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신상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말하자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런 예.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건건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이런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피노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우선은요, 한국의 양육비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양육비법으로는요, 그 상대방이, 그 미지급자가 안 주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한테 10분만 상담을 받아보면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안 주려고 하면은 받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 법을 갖다 바꾸지 않는 한 코피노들은 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이혼한 여성들 중에 80%가 못 받고 있어요. 네. 미혼모 같은 경우 92%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추계가 됩니까? 그 숫자가 그건 얼마나 될까요? 여가부에서 네. 그 표본조사했던 통계고요. 네. 전체 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못 받는 그런, 맞으면 이제 그 아이 엄마들, 예, 예. 대략 추계를 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70만 원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여가부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표본조사를 통해서 네. 이혼한 여성들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네. 여가부에서 조사한 그 표본조사로는 80%입니다. 네.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추계해 보면 한 70만 원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예.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군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예.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예. 그러면 코피노도 국적과 관계없이 친자니까 예.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예. 네. 그러면 말이죠. 코피노 아빠들을 포함해서 그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양육비를 주게 만들려면은 미지급 시에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그래야 이 실효적인, 말하자면 예. 이 지급이 가능할까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현재 양육비법에서는요, 양육비를 이혼할 때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매월 얼마 줘라. 근데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행명령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이행명령 소송을 해서 판사가 주라고 또 판결했어요. 근데 또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치명령 소송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감치명령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주라고 판결했는데 또 안 주잖아요. 그럼 1년을 기다렸다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5년 걸려요. 네. 그러면 자, 양육자들이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5년 동안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행명령 판결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도록 네. 절차를 갖다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로.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현재 형사 고소하더라도요. 최고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든요. 네.
그런데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건 애초에 이거는 아주 가벼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말하자면 예. 그 정도 형량에 해당되는 그 가벼운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 대체로 경범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요. 양육비를 갖다가 1년, 한 8년, 9년 안 줘갖고 미지급이 1억인데 벌금 3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징역 3개월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급자 입장에서는 네. 자, 내가 형사고소 당해도 벌금형 300 나올 수도 있고, 네.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기간이 또 한 5년, 평균 아니, 5년. 그거는 이제 형사 재판을 했을 때요. 네. 그럼 이제 내가 막말로 정말 재수 없으면 징역 3개월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1억을 줘야 되는데 징역 3개월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 떼우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 고소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기간이 5년에서 7년 걸리니까 네. 이 양육자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5년에서 7년을 갖다 죽으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더라도 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미지급자들 입장에서 겁을 내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려면은 예. 형량을 어느 정도로 높여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 2년으로만 상향이 되더라도 상당히 해결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네. 언제 통과될지 기약도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이 그 발의가 돼서 계류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네.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면, 일단 필리핀의 코피노들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유권자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양육비 피해자들이 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집단을 이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득표 전략상 도움되는 사람 집단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예. 이 과거에 그 라이따이안 사례도 있었고, 예. 또 일본도 자피노 그래서 예. 말하자면 일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정부는 좀 다르다면서요? 일본은 아주 다른 게 한국하고, 네. 일본은 그 자피노인 게 확인이 되면은요, 네. 국적 취득이 쉽습니다. 예. 일본 국적 취득이 쉽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다가 자피노 단체를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서 네. 이 단체들이 그 자피노 아이들을 갖다가 기술 교육을 합니다. 또 일본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그 기술과 일본어를 배우고 나면 일본에 취업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자피노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국적 취득도 쉽고 또 무료로 기술 교육을 받고 숙식까지 제공하거든요. 네. 그다음 일본어 교육을 받으면은 일본에 취업이 쉽고. 네. 그러니까 자피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피노인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일본 아빠에 대한 원한이나 네.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한국 예. 정부, 예. 그리고 그런 절반의 한국인들인데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코피노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애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예. 그 마닐라에 네. 유흥업소에 이런 스티커가 많이 붙었어요. 뭐라고 스티커가 붙었냐면 Go Home Korean. 네. 한국인, 한국 가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에 양키 고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그 스티커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유흥업소 전봇대 이런 데 벽 같은 데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코피노들이 5만이 넘으니까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자피노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예. 사실 그 남녀 상렬짓을 할까요? 어쨌든 남녀가 만나면 국적 불문하고 교제도 하고 예. 연애를 하고 예. 이런 일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라이아 다이안 사례와 달리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필리핀에 간 사람들이 뭐, 연수랄지, 유학이랄지, 지사근무랄지, 이런 케이스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니, 한국인인 그 다수의 코핀 아빠들이, 예.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 유독. 예.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혼한 엄마들의 80%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80%의 아빠들이 양육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한국에서도 양육비를 안 줬는데 필리핀에 가서 주겠습니까? 더 안 주겠죠? 더 안 주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뭐 연결도 돼 있지만 만나기도 하고 필리핀에서는 오면 그만이잖아요. 네. 당연히 더 안 주죠. 이 국제 비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 남자가 문제가 많네요.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피노의 경우는 예. 일단 그 양육비 안 주는 한국 이 예. 남자들이 많거니와 예. 일종의 피부색 인종차별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여성도 있고 이 여성들이 양육비를 상대가 안 주면 양육비 소송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비난이 없어요. 네. 미국 여자나 일본 여자가 소송을 하면. 근데 필리핀 여성이 양육비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뭐 애초에부터 뭐 돈 보고서 결혼했다. 돈 보고 사귀었다. 꽃뱀이다. 이런 식의 막 비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편견이죠. 네. 네. 그게 심한 겁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뭐 그 K-팝 같은 뭐 K-문화 예.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보다 피부색이 조금 짙으면은 좀 차별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밝은 색깔이면 조금 주눅 들고 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은 이제 유도가 7단이고, 예. 또 뭐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하여튼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뭐 예. 칼리아르니스도 배우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예. 더욱 이제 영어 강사, 영어 학원장 출신이시니까 이제 예. 영어가 되고, 예. 이 지금 하시는 활동이 현재 환갑 넘기셨잖아요. 예.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죠.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 코피노들이 그 아주 빈민가에 다 살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 빈민가에 보면 정말 그 힘들어요, 애들이. 이제 애들이 하루에 보통 2끼를 먹습니다. 네. 3끼를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갓난아기가 분유가 없어갖고 설탕물을 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늘 배고픈 날이 지속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옆에서 보다 보면은요, 걔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못 그만뒀던 이유가 이제 뭐 가오가 그 모양새에 빠지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그런 걸 맨날 보니까요, 차마 활동을 매정하게 못 끊겠더라고, 이거를. 네. 배고픈 애들 매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뛰어드는 친구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구 선생님은 하여튼, 예. 이 무술 유단자의 예. 이 영어 소통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어찌 보면 이 일에 최적화된 분 같습니다만은 예, 예. 후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요, 영어 강사였지만, 거기에 필리핀에 있는 동안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 반군들에게 납치된 사람을 구하러 갈 때는 어차피 총을 쏘는 거고, 대화가 없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양육비 안 주는 코피노 아빠들, 뭐 이런 거를 제가 갔을 때도 그 대화를 거의 할 게 없거든요. 가면은 바로 주먹질 벌어지니까 네. 영어 쓸 일이 없어요. 네.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시청자들한테 이런 일을 하시면서 예. 또 말하자면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예.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마당에 예. 좀
뭐랄까, 당부랄까, 예. 호소랄까, 이런 말씀을 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네.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현실을 고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코피노 활동가이자 양육비 이행 운동을 벌리는 구본창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